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레디 개장 시그널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김채원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 다시 한번 강하게 상승했습니다. 기술주 중심으로 상승장이 연출됐는데요. 엔비디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그리고 심지어 오라클까지 상승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훈풍이 불었습니다. 특히 엔비디아는 이 중국향 H100 칩 수출 재개 소식을 전하면서 기술주 전반에 훈풍이 이어졌고요. 금과 은 가격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이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감은 더욱더 커졌습니다. 뉴욕 증시는 24일 오후 1시에 조기 폐장을 하고요. 25일 크리스마스 당일에는 휴장합니다. 거래일이 짧은 만큼 거래량 자체는 줄어들 수 있지만 지금 AI 관련된 투심이 살아난 점은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 미 증시의 산타랠리에 힘입어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장 이후에 어떤 흐름 보일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간밤 뉴욕 증시 분위기 간략하게 살펴봤고요. 그렇다면 어제 국내 증시는 어떻게 마감했을까요? 코스피, 코스닥, 크리스마스 주간 안에서 지금 거래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처럼 양시장, 오전, 오후장 견조하게 상승장이 연출됐습니다. 코스피는 장중 4,100포인트를 터치하면서 장중 고점을 높여갔고요. 2.12% 강하게 상승하며 4,105포인트를 터치했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1.52% 상승하며 929선 지나가며 거래를 마쳤고요. 오늘은 930선 이후로 올라갈 수 있는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주말 동안 오라클이 틱톡의 미국 법인 지분 투자에 대한 소식을 전하면서 이 기술주 전반적으로 상승장이 연출됐고요. AI 버블론이 정말 오랜만에 수면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또 반도체 수출 호황 데이터도 나왔죠. 전년 동월 대비해서 41%나 상승했다라는 이런 긍정적인 소식도 전해지면서 전자닉스 오랜만에 양지수 모두 강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반도체와 더불어서 2차 전지주들도 이 LG엔솔을 필두로 강했습니다. 여기에 SK하이닉스의 최대 주주죠. 이 SK스퀘어도 장중 9% 상승장을 연출하면서 전반적인 시총 상위주들이 지수에 탄력을 불어넣어줬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이 정부의 코스닥 시장 활성화 정책이 발표 이후 개인 투자자들의 매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도 개인들이 1,000억 원 가까이 매수를 하면서 지수의 상승 탄력을 불어넣어줬는데요. 반도체 소부장부터 요즘 핫한 우주항공 테마까지 전반적으로 강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제 1월에 CES가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죠. 이 CES IT 모멘텀에 힘입은 AI 소프트웨어, 그리고 로봇주, 통신주들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어제 한 주의 시작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이 환율 아직까지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1,480원 위에서 마감을 했는데요. 지금 여러 가지 뉴스 속에서 이 산타랠리가 지속이 될지 그래도 경계감을 어느 정도 가지면서 대응을 하셔야겠습니다. 저희 레디 개장 시그널이 연말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투자 도움 드릴 말씀 많이 준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레디 개장 시그널은요, 간밤 있었던 뉴욕 증시 마감 상황 그리고 어제장 국내 증시 마감 상황 자세히 알려드리고요. 또 개장 이후에는 개장 상황 열심히 모니터링 함께 할 예정입니다. 또 요즘 우리 시장에 이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 트렌드 섹터까지 알차게 전달해드릴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시청하셔서 여러 가지 인사이트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 유튜브로도 시청 가능합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팍스경제TV라고 검색하셔도 좋고요. 레디 개장 시그널 검색하시고 들어오셔도 좋습니다. 유튜브 검색을 하셔도 좋고 하단에 나와 있는 QR코드 타고 들어오시면 저희 방송과 연동되어 있는 링크가 하나 뜹니다. 그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실시간 방송 다시 보기도 가능하니까요. 놓치셨으면 꼭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들어오셔서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또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어제장 마감 상황 자세히 알아볼 시간이죠. 소라영 캐스터가 준비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레디 개장 시그널 캐스터 소라영입니다. 이불을 하루 앞둔 화요일장 개장 앞두고 있습니다. 네, 벌써 12월의 막바지에 다다랐는데요. 최근 미 증시의 변동성과 AI 버블론의 여파로 우리 증시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제 반도체 투톱의 활약에 시장 분위기 확실히 좋아졌는데요. 그럼 산타 할아버지 지금쯤이면 루돌프 마차에 시동을 걸었을까요? 전일장 마감 상황부터 함께 체크해보시죠. 지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양지수 모두 빨간불 켜며 상승 마감했습니다. 특히 코스피 대형주 중심의 매수세에 힘입어 4,100선에 안착한 모습 보였는데요. 코스피 2.12% 강하게 오르면서 4,105선에 거래 마쳤습니다. 코스닥 살펴보시면요. 코스닥 1.52% 오른 929선에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함께 체크해보시죠.
먼저 코스피 수급 상황입니다. 네, 외국인과 기관 양 매수세가 유입됐습니다. 먼저 외국인 1조 1천억 원 넘게 매수세 기록했고요. 기관 1조 6천억 원 넘는 매수 우위, 반면에 개인 2조 6천억 원 넘게 팔아냈습니다. 코스닥 살펴보시면요, 외국인 홀로 팔아치웠지만 개인과 기관 동반 매수세 보였습니다. 이어서 시장이 주목한 핫 이슈 두 가지 모두 살펴보시죠. 네, 첫 번째 이슈, 원달러 환율 1,480원 돌파 소식입니다. 네, 요즘 우리 경제 환율을 보면 참 걱정이 많아지죠. 원달러 환율이 1,480원대까지 올랐습니다. 8개월 만에 최고치라고 하는데요. 이건 큰일이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수입 물가가 오르고요. 그만큼 물가 상승 압박이 커지게 됩니다. 또 우리나라 기업들이 원자재를 수입할 때 비용이 늘어나게 되고요. 그게 곧 제품 가격에 반영되면 결국 소비자 부담으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또한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 시장을 떠날 수도 있고요. 기업들의 외환 부채가 늘어나면서 신용 등급 하락 우려도 커지게 되죠. 뿐만 아니라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오르게 되면 외환 시장에서 불확실성이 커지게 되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투자에 더욱더 신중해질 수 있고요. 여기에 환차손을 우려한 외국인 매도 압박도 커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환율 상승은 경제 전반에 있어 꽤나 큰 중요한 지표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 만나보시죠. 네, 두 번째 이슈, 반도체 수출 성적입니다. 12월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액이 430억 달러를 넘으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는데요. 그 중심에는 바로 반도체가 있었습니다. 반도체 수출은 무려 41.8% 급증하면서 전체 수출 증가를 이끌었습니다. 반도체 비중은 전체 수출에서 27.1%로 전년 대비 6.7%포인트나 확대됐죠. 이를 바탕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는 각각 4%와 6% 상승하며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반도체 수출 우저가 이들의 실적에 직접적으로 반영됐고요. 반도체 관련주들 일제히 상승 흐름 보였습니다. 이번 실적 급등은 반도체가 우리나라 경제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데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야말로 반도체 산업의 수혜를 톡톡히 보고 있는 셈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경제 수출 중심에 있는 반도체 산업의 성장과 함께 향후 실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어서 업종별 흐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어제장 반도체와 2차 전지 그리고 로봇주가 강했고요. 반면 바이오 섹터는 사뭇 엇갈린 발음 보였습니다. 먼저 반도체 섹터에서는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각각 3%, 6% 넘게 오르면서 좋은 모습 보여줬고요. 특히 삼성전자 11만 전자에 안착했고요. SK하이닉스 58만 닉스에 거래 마쳤습니다. 반도체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이 주가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네, 또 2차 전지 섹터 보시면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2%대 강세 보였고요.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 각각 2%대, 1%대 상승하며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자동차 섹터에서는 현대차 0.17% 소폭 올라주면서 강보합권의 장 마감했습니다. 네, 두산에너빌리티 투자 경고 종목에서 해지한 후 7만 8천 원에 마감하며 시장에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SMR과 가스터빈 수요 증가로 앞으로의 주가 추이에 대한 기대감 역시 커지고 있습니다. 로봇주도 눈에 띄었는데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5% 가까운 상승 보였고요. 로봇 관련주들 일제히 긍정적인 흐름 이어나갔습니다. 바이오 섹터는 어제 사뭇 엇갈린 흐름 보였습니다. 리가켄바이오 0.29% 소폭 상승했고요. 알테오젠 하락 마감했습니다. 지금까지 업종별 흐름 살펴봤습니다. 네, 이어서 특징주 함께 살펴보시죠. 네, 첫 번째 특징주 바로 삼진식품입니다. 삼진식품이 상장 첫날부터 정말 뜨겁게 달렸습니다. 공모가 7,600원에서 시작해 장중에는 공모가보다 무려 234.87%나 오른 25,450원에 거래됐습니다. 2배도 아니고 거의 3배 가까이 오른 건데요. 시초가는 공모가보다 201.32%나 높게 시작했고요. 장 초반에는 25,550원까지 치솟았습니다. 결국 삼진식품은 공모가 대비 152.76% 오른 19,210원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어묵의 명가 삼진식품, K푸드의 열풍을 타고 뜨거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특징주 살펴보시죠. 네, 두 번째 특징주 바로 계양전기입니다. 계양전기가 현대트랜시스와 로보틱스 모듈 상품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에 주가가 30% 가까이 급등하며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계양전기는 전동공구와 자동차용 모터를 제조하는 기업으로 이번 계약은 2025년부터 30년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계양전기는 전장품 사업에서 높은 매출 비중을 차지하며 이번 계약을 통해 시장에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계양전기 3,445원의 종가 형성하며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이어서 시장이 주목한 AI 시그널 두 가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첫 번째 시그널 바로 우주항공입니다. 네,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가 최근 IPO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스페이스X는 세계 최대 규모의 비상장 기업으로 상장이 이루어지면 주식시장에 굉장한 변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스페이스X는 내년 하반기 상장을 목표로 주관사를 선정 중에 있는데요. 모건 스탠리와 골드만삭스, JP모건 등이 경쟁 중에 있습니다. 특히 머스크는 과거 모건 스탠리와의 오랜 관계를 바탕으로 모건 스탠리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스페이스X가 상장이 되면 기업 가치가 총 1조 5천억 원 달러, 약 2,222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상장은 스페이스X와 관련된 투자자들에게 엄청난 수익을 안겨줄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으로의 상장 일정과 기업 가치가 어떻게 변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우주 산업의 미래를 이끌어갈 스페이스X, 그 상장과 함께 또 어떤 혁신적인 일이 일어날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시그널 함께 만나보시죠. 네, 두 번째 키워드 바로 로봇입니다.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이 굉장히 크게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AI 기술 발전 덕분에 사람처럼 움직이고 생각하는 로봇들이 더욱더 똑똑해지고 있고요. 시장 규모는 2035년까지 약 56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과 중국이 이 시장에서 큰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중국은 저렴한 가격과 빠른 생산 속도로 시장을 빠르게 장악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지봇은 5,000대의 로봇을 양산한 세계 최초의 회사가 됐습니다. 반면 미국은 AI 소프트웨어와 알고리즘에서 강점을 갖고 있고요. 테슬라의 옵티머스처럼 자율주행 기술을 활용한 로봇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로봇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통해 로봇 기술을 키우고 있고요. 현대차는 보스턴 다이내믹스에 투자해 로봇 기술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정부도 다양한 기업들과 협력해 로봇 기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미국, 중국, 한국이 각각의 장점에서 로봇 시장에서 경쟁하며 로봇 시장은 계속해서 더욱더 커질 전망입니다. 이어서 미국 증시 마감 시황 함께 살펴보시죠. 네, 어제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일제히 모두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시장을 뒤흔들 만한 굵직한 재료는 없었는데요. 연말 연휴를 앞두고 기술주를 중심으로 저가 매수세 이어지면서 산타랠리에 대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수별로 보시면요. 다우지수 0.47% 오른 48,362선에 거래 마쳤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0.52% 오른 23,428선에 거래 마감했고요. S&P 500 0.64% 올라주면서 6,878선에 마쳤습니다. 이어서 업종별 흐름 살펴보시죠. 네, AI 쪽 흐름이 확실히 살아난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오라클이 3% 넘게 오르면서 23,000선 확실히 올라주면서 AI 기술주 전반이 힘을 받았고요. 특히 반도체가 굉장히 시장을 이끌고 있는 모습 보였습니다. 엔비디아와 마이크론 같은 AI 관련 칩 종목들이 일제히 껑충 뛰면서 반도체 전반을 리드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호재가 하나 있었죠. 차세대 AI 칩인 HB의 대중국 수출과 관련해 내년 2월 출하를 목표하고 있다라는 소식 전해지면서 주가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다만 빅테크 안에서는 온도차가 분명했습니다. 네, 애플 1% 가까이 이렇게 소폭 밀려주는 모습 보였고요. 소비전자 쪽에 그렇게 부담이 있는 모습 보여졌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소폭 조정받았고요. 반면 여기 구글과 메타 여기 보합권에서 마무리 짓는 모습 보여졌습니다. 이렇듯 기술주라고 다 같이 가는 장은 아니었습니다. 반면 소비 관련 업종은 엇갈렸습니다. 아마존은 이렇게 소폭 올라줬는데요. 반면 코스트코와 월마트 경우 이렇게 소폭 밀리는 모습 보여졌습니다. 이렇듯 연말 소비 기대보다는 차익 실현 쪽에 좀 더 앞선 모습 보여졌습니다. 업종별 흐름 지금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거래는 조용했지만 시장은 차갑지 않았습니다. AI 반도체주 다시 살아나면서 연말 증시에 온기를 불어넣는 모습 보여줬고요. 이제 시선은 자연스럽게 산타랠리로 옮겨집니다. 크리스마스 이브부터 연말 이 흐름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이럴 때일수록 중요한 게 바로 장전 전략이겠죠. 저희 하단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계속해서 저희 소식 실시간으로 만나보실 수 있고요. 오늘 방송도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시그널 포착해 가시길 바랍니다. 저는 지금까지 워밍업 도와드린 캐스터 소라영이었습니다.
글로벌 증시 이어가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산타 랠리에 힘입어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기술주 중심으로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됐고요. 3대 지수 모두 강하게 상승할 수 있었습니다. 다우 지수는 0.47% 상승했고요. 나스닥도 0.52% 상승, S&P 500 지수도 0.64% 오름세 시현하며 7,000피 부근에서 장 마칠 수 있었습니다. 지금 AI와 연계된 이 주요 종목들이 시장 전체에 활력을 불어넣어준 장이 연출이 됐는데요.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이 H200 대중국 수출을 개시한다라는 보도가 전해지면서 기술주 전반적으로 훈풍이 이어졌습니다. 마이크론도 마찬가지로 지난주 호실적에 이어서 AI 생산칩 비중을 크게 높였다라는 보도가 이어지면서 4% 급등세를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시장은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인 24일부터 내년 초까지 이어지는 이 산타 랠리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S&P 500 지수가 7,000선에 근접한 상황에서 연말에는 또 어떤 수준의 상승을 보여주면서 마감을 할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시타델 증권 자료에 따르면 이 미국 S&P 500 지수는 1928년 이후 산타랠리 기간 동안 약 75% 상승장을 연출했다고 합니다. 끝까지 이 산타랠리의 훈풍이 국내 증시에는 또 어떤 영향을 줄지 주의 살펴보시면서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국채 시장은 크리스마스 연휴를 앞두고 비교적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이 2년물 국채 입찰이 부진했고 또 일본의 기준금리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영향으로 오늘 2년물, 5년물, 10년물 모두 1% 아래의 상승부를 켰습니다. 월요일 유가는 트럼프 행정부가 베네수엘라 연안에서 이 제재 대상 유조선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WTI, 브렌트유 모두 상승했습니다. 이 영향으로 S&P 500 지수 내에 있는 에너지 섹터가 1% 상승부를 키면서 오늘 상승장을 주도했습니다. 암호화폐는 지금 뚜렷한 반등세를 보여주진 못했습니다. 비트코인이 8만 달러 후반대에서 여전히 횡보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저희 히트맵 통해서 자세한 시장 상황, 섹터별 또 종목별 흐름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 크리스마스 주간이라 그런지 증시에 좀 빨간불이 짙었습니다. 전반적인 섹터 대부분 상승을 했었는데 기술주 반등이 증시에 탄력을 불어넣어줬었죠.
일단 오라클 같은 경우는 증권사가 비중 확대 유지했다라는 소식 속에서 급등했습니다. 이날 웰스파고는 오라클이 최근 약세를 보이긴 했지만 저평가를 받고 있다면서 비중 확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 또 목표가도 $280로 제시했는데요. 지난주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는 아직 46%나 상승 여력이 있다고 합니다. 웰스파고는 특히 AI 관련 비관론이 지금 과도하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오라클의 클라우드 인프라 사업 그리고 AI 파트너십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알파벳도 어제 데이터 센터 및 인프라 에너지 기업이죠. 이 인터섹트를 인수했습니다. 무려 현금 47억 5천만 달러에 인수했는데요. 이 인수를 통해서 향후 알파벳은 데이터 센터 발전 설비 용량을 빠르게 보충할 것이다라고 전했습니다. 테슬라 소식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일론 머스크 CEO가 지금 계속되고 있었던 보상안을 둘러싼 이 법적 공방에서 최종적으로 승리했습니다. 경영권 리스크가 해소되었다라는 평가 속에서 오늘 테슬라 1%의 상승분을 킬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글로벌 외신 브리핑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에는 또 어떤 이슈들이 시장에 영향을 줬는지 차근차근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슈 준비해 봤는데요. 첫 번째 엔비디아 관련된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가 내년 2월이죠. 2월 중순에 있은 설 연휴 전에 이 H200 AI 칩 중국향 수출 개시를 계획을 보도했습니다. 로이터 통신 보도를 통해 전해졌는데요. 엔비디아는 이제 기존 재고를 활용해서 초기 주문을 충족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출하 물량 칩은 모듈 기준으로는 5천 개에서 1만 개 수준이고요. 이것을 AI 칩으로 환산했을 때는 4만 개에서 8만 개 수출을 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엔비디아는 이 중국 고객사들에게 이 H200 칩의 생산 확충 계획을 이미 발표했다고 하고요. 내년 2분기부터 이 전반적인 신규 주문을 받을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근데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지금 중국 정부가 아직 이것에 대해서 100% 허가를 낸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정은 이 정부의 결정에 따라서 언제든 바뀔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관건은 이 자국 AI 반도체 산업 육성에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는 중국 정부가 H200 수입을 허용할지에 대한 여부는 여전히 중점을 두면서 살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로이터 통신 보도에 따르면 지금 중국 당국자들이 이달 초 이 사안에 대해서 논의하기 위해서 긴급 회의를 소집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출하 허용 여부를 저울질하고 있다라고 전해졌는데요. 이 중국 내 기업들은 아직 H200 칩만큼 이 기술력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H200을 수출을 단행하는 것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수입을 허용할 경우 중국 국가 내에서 기술 개발이 둔화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절충안을 제시했는데요. 바로 이 H200을 구매할 때 중국의 칩도 일정 비율을 함께 구매하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이게 현실화가 될지는 지켜보셔야겠는데요. 만약 이번 수출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8일에 말했던 이 H200의 수수료 25%를 가져갈 것이다 라고 공시한 이후 첫 수출이 될 예정인데요. 이후 중국으로 돌아가는 첫 H200 수출길이 시작이 될 전망입니다. 이 해당 조치는 국가 안보 우려를 이유로 첨단 AI 칩의 중국 판매를 금지했던 바이든 행정부와는 조금 다른 결의 흐름을 가져가는 크게 선회하는 흐름이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H200은 엔비디아의 현재 주력 제품 블랙웰보다 한 세대 이전인 제품군이죠. 호퍼 라인업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이 블랙웰 칩이 출시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H200 호퍼 라인업이 여전히 AI 분야 전반적인 시장에서 사용이 되고 있다라고 시장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엔비디아가 이 블랙웰과 차세대 루빈 라인업 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서 H200 칩 생산 능력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지금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의 수출길이 열렸을 때 또 국내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추이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저희 파라마운트의 워너 브라더스 인수 관련된 이슈도 브리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라마운트가 워너 브라더스를 상대로 적대적 인수 합병을 진행 중입니다. CNN이나 TNT 관련된 케이블 TV를 포함한 워너 브라더스의 전반적인 사업을 인수하려고 하는데요. 약 779억 달러의 인수를 하겠다고 공개 매수를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워너브라더스가 한 차례 거절했습니다. 그 이유가 당시 워너브라더스 이사회는 이 파라마운트의 제안이 일종의 허상이다라는 단어까지 쓰면서 앨리스 가문의 자금 조달 신뢰성에 문제를 제기한 건데요.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파라마운트가 이번에 수정된 인수 제안을 내놓은 겁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번 인수안에 이 파라마운트 CEO의 부친이죠. 레리 앨리슨이라는 오라클의 공동 창업자의 개인 보증이 포함이 됐습니다. 22일 파라마운트는 이 공개 서명과 규제 당국 제출을 통해 레리 앨리슨이 404억 달러 규모의 취소 불가능한 개인 보증을 포함시켰다, 제공하기로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금액이 웬만한 중견 원전 기업을 몇 개 사고도 남을 금액이라고 합니다. 이 파라마운트를 상대로 제기될 수 있는 모든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개인 보증이 적용될 예정이고요. 아무래도 워너브라더스 측에서 지금 자금 조달 구조의 불확실성에 대한 이 의문이 제기됐기 때문에 이러한 움직임을 보인 것으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데이비드 앨리스 파라마운트 CEO는 이 완전한 자금 조달이 보장된 전액 현금 제한은 워너브라더스 주주 가치를 극대화하는 최상의 선택지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넷플릭스도 이 워너브라더스를 인수하기 위해서 무려 250억 달러 규모의 은행 대출을 확보했습니다. 동사는 규제 당국의 승인을 받을 것으로 자신을 하고 있고요. 이 금액을 통해서 스튜디오와 스트리밍 자산을 인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 수정 제안이 공개된 이후 뉴욕 증시에서 파라마운트는 무려 7% 급등을 보여줬고요. 워너브라더스도 3% 상승을 했습니다. 넷플릭스는 반면에 소폭 하락한 채 거래를 마무리했습니다. 이어서 저희 금과 은 관련된 이슈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간밤 금과 은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사상 최고치가 정말 올해 하반기 들어서 계속 경신이 되고 있는데 지금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는 전망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시장은 현재 귀금속 랠리가 초일기 국면에 들어갔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금과 은에 모두 긍정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근거를 두 가지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는데요. 낮은 금리 그리고 미국 달러의 약세,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금은 이자를 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낮아지면 은행에 예금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금을 가지고 있는 게 더 유리합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지금 달러가 계속해서 약세 국면에 들어가고 있는데 이 실물 자산인 금의 상대적 가치는 이렇게 달러가 약세를 보일 때 더 올라갑니다. 그리고 달러로 표시되는 금 가격은 따라서 비싸지게 되는 것이죠. 이로 인해서 내년까지 좀 우호적인 시장 전망이 형성이 되고 있고요. 지금 20일 금과 은 가격 사상 최고치를 다시 한번 경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은 온스당 4,445달러 선에서 마감을 했고요. 이번 연도 초에 대비해서 무려 70%나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은도 마찬가지로 68달러를 기록했고요. 은 선물도 마찬가지로 연초 대비해서 무려 128달러나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금과 은 가격이 계속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금광기업 또 은광기업에 역시 수혜를 볼 것이다라는 전망이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앞으로 포트폴리오 구성하실 때 금과 은 가격 추이 살펴보시면서 구성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희 글로벌 이슈 브리핑 전해드렸고요. 이제 시선을 국내 증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슈 준비해 봤는데요. 2026년에 이 방위 산업이 어떻게 흘러갈지 또 지금 잡히지 않고 있는 환율에 대해서 브리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6년 프리뷰 방위 산업 업체에 대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상반기 조방원이 시장을 주도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방위 산업에 있어서는 최근에 주가가 조정을 받았었는데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이 단기 모멘텀이 부재했고요. 또 종전에 대한 기대감이 함께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026년에 들어서는 이 수출 파이프라인이 가시화되면서 더 상향 조정될 수 있는 전망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제가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종전될 기대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아직 전쟁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닙니다. 언제든 이 방위 산업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 다시 생길 수 있는 전쟁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글로벌 수출 지역 확대에 대한 기대감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국가가 있지만 미국, 유럽연합 그리고 중동 지역이 있겠는데요. 대표적으로 오늘은 유럽연합에 대한 기대감을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유럽연합이 우크라이나에 지원을 합의했습니다. 약 900억 유로를 지원하기로 했는데요. 전액 무이자 대출 형태로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영향 속에서 이게 약 한화로 약 130조 원 규모라고 전해졌는데요. 우크라이나는 이렇게 좀 부담 없이 재정을 조달받으면서 이 재정 부담에 대해서 완화된 국면을 가져갈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이 큰 금액을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약 900억 유로로 향후 2년간 무기를 구입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음 장 통해서 더 자세한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무기를 구입할 때 우크라이나에 직접적으로 유럽이 지금 무기를 지원한다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사실상 지금 유럽의 무기 재고는 바닥난 상태이고요. 또 새로운 무기를 생산할 능력도 없다고 합니다. 지금 우크라이나가 지상 무기에 있어서는 생산 필요 대비 41%밖에 생산할 수 없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요. 또 장갑차도 마찬가지로 32%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지금 공급 부족이 심화된 상황인데 이 공백 상태를 이 빈자리를 한국의 방위산업 업체들이 가져간다라는 전망이 함께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어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에스토니아에 이 천물을 공급한다라는 소식 속에서 장 초반에 급등세를 연출했었고요. 또 현대로템도 페루에 이 K2 그리고 장갑차를 공급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2%의 상승부를 키기도 했습니다. 한국항공우주도 마찬가지로 이 미국 훈련기 교체 사업에 참여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3% 급등세가 연출되는 등 계속해서 이렇게 수출 모멘텀이 2026년에도 이어질 전망이라고 하니까요. 끝까지 이 방산 업종에 대한 추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저희 잡히지 않는 환율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환율이 1,481원에 마감을 하면서 저도 참 걱정을 했었는데요. 지금 1,500원 턱 밑에서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1,478원에 시작을 했다가 1시 반 정도에 1,481원을 돌파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 환율이 급등하고 있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현 시점에서는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이 달러 실수요 수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BOJ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엔화가 약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인데요. 최근에 우에다 총재가 이 BOJ 회의에서 덜 매파적인 발언을 하면서 엔화 매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엔화 약세가 지속되고 있고 원화도 동조화된 흐름을 보이면서 이렇게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통상적으로 고환율일 때 수출 기업에게는 호재다라는 말이 있지만 이게 전반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이렇게 고환율 상황 속에서 중소기업 10곳 중 3곳이 이게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아무래도 원자재를 수입하고 다시 수출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피해가 있는 것으로 현재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환율 급등에 이어서 외국인의 수급과 연동지어서 계속 추이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이렇게 저희 국내 증시 상황 체크해 봤고요. 지금 오프닝벨 울린 지 5분 지나가고 있는데 저희 개장 상황 체크한 뒤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12월 23일 화요일장 출발합니다. 간밤 뉴욕 증시가 기술주 중심으로 상승장이 연출됐는데 우리 증시는 어떤 흐름 보이고 있을지 지수부터 체크해 보시죠. 현재 코스피, 코스닥 모두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0.32% 상승하며 4,118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0.04% 강보합권에 거래 체결되고 있습니다. 저희 이어서 수급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외국인이 현물 시장에서는 물량을 던지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553억 원 팔자세 보이고 있고요. 반면에 개인과 기관은 매수 눈에 띄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765억 원 매도 우위 기록하고 있고요. 기관도 59억 원 소폭 물량을 던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개인이 1,110억 원 물량을 담으면서 그래도 지수 방어에 성공하고 있는 모습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단 통해서 더 자세한 시장 상황 들여다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1위부터 10위까지 혼조 흐름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 투톱 그래도 강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간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 넘게 상승부를 켰었는데 삼성전자는 0.09% 강보합권에 거래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도 0.8% 상승하면서 58만 5천 원에 거래 체결되고 있습니다. 어제 반도체뿐만 아니라 2차 전지도 강했었죠. 하지만 현재 LG에너지솔루션은 0.9% 밀리면서 거래되고 있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어제 밀렸었는데 현재는 1.16% 거래 체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차, 그리고 삼성전자, 우선주는 밀리고 있는 가운데 HD현대중공업은 1.17% 상승불 켜고 있다는 점까지 체크해 보면서 저희 개장 상황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 요즘 우리 시장에 눈에 띄고 있는 트렌드 섹터 알아볼 시간이죠. 이윤수 캐스터가 준비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트렌드 섹터 캐스터 이은수입니다. 지난 주말 미증시 마감 보시고 산타랠리 시작되나 기대감 참 많았는데요. 어제 그에 부응하듯 양시장 모두 빨간불 켜졌습니다. 국내 주도주가 상승하며 지수 견인 이끌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시장에서 가장 중요했던 네 가지 섹터 무엇이 있었는지 저와 함께 만나보시죠. 오늘 제가 준비한 트렌드 섹터는 우주항공, 반도체, 로봇, 핵융합입니다. 첫 번째 섹터는 우주항공입니다.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가 IPO를 위해 상장 주관사를 선정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장 초반부터 관련 종목 전반에 강한 매수세가 유입됐습니다. 스페이스X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설립한 민간 우주 기업인데요. 발사체 펠컨, 초대형 우주선 스타쉽, 위성통신 서비스 스타링크를 통해 글로벌 우주 산업을 이끄는 핵심 기업입니다. 이번 흐름은 단순한 테마성 반등이 아니라 실질적인 수혜 구조가 확인된 종목들로 상승세가 돋보이는데요. 스페이스X IPO 추진 소식이 외신을 통해 전해지자 국내 증시에서는 우주항공과 우주항공 소재 관련주로 수급이 빠르게 몰렸습니다. 이날 가장 두드러진 종목은 미래에셋 벤처 투자였습니다. 미래에셋 그룹은 과거 스페이스X에 대한 지분 투자를 진행해 대표적인 투자 수혜주로 꼽히고 있는데요.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스페이스X에 총 2억 7,800만 달러, 약 4,100억 원을 투자했다고 합니다. 미래에셋 벤처 투자는 17일 이후 4거래 연속 급등했고 16일 종가 대비 113.7% 상승했습니다. 또한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HBM 등 우주항공 소재 부품 공급 기업들도 민간 우주산업 확대 기대 속에 강세 보였습니다. 시장에서는 스페이스X IPO가 단순한 상장을 넘어 우주산업의 자본시장 진입 신호로 평가되고 우주산업에 대한 관심이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섹터는 반도체입니다. 최근 반도체 업황을 설명하는 핵심 키워드는 메모리 센트릭인데요. 즉 반도체 산업의 중심이 메모리로 이동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증권가에서는 올해 4분기 기준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수익성이 대만 TSMC를 추월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AI 산업의 무게중심이 GPU 중심의 학습 단계에서 추론 단계로 이동하면서 HBM을 비롯한 메모리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변화가 국내 반도체 투톱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구조적인 호재로 작용하며 어제장에서 삼성전자는 3.95% 상승하며 11만 원 선을 회복했고 SK하이닉스도 6.03% 급등하며 지수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실물 지표도 업황 개선 기대를 뒷받침했습니다. 이달 1일에서 20일 기준 반도체 수출은 전년 대비 41.8% 증가하며 전체 수출 증가세를 이끌었고 글로벌 IT 수요 회복과 고부가 메모리 중심의 수출 구조가 맞물리며 내년 실적 기대도 커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섹터는 로봇입니다. 로봇주는 그동안 상승과 조정을 반복하며 최근 다소 소외됐던 섹터였는데요. 어제장에서는 로봇주 전반이 강세를 보이며 분위기 반전에 나섰습니다. 특히 정부의 코스닥 활성화 정책 기대감을 로봇주가 강하게 반영하는 모습이었는데요. KB증권은 연말과 연초를 앞두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정책 기대와 업종 순환매 관점에서 로봇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여기에 트럼프 행정부의 내년 행정명령 검토 소식 이후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다시 로봇 섹터에 주목하고 있다는 점도 투자 심리를 자극하고 있습니다. 관련 종목 가운데서는 현대모백스의 상승세가 가장 두드러졌습니다. 현대모백스는 어제 18% 넘게 급등하며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는데요. 이는 현대차그룹의 AI 로보틱스 상용화 기대와 함께 정부 정책 기대까지 더해지면서 자동화 물류, 로봇 사업에 대한 관심이 반영된 모습입니다. 현대차그룹은 내년 CES 2026에서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를 처음으로 시연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증권가에서는 현대모백스가 로보틱스 사업수 수주를 확대를 바탕으로 내년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AGV 중심의 수주가 이어지고 있고 AI 파킹 로봇도 국내 대기업 공장에 투입된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와 함께 주요 로봇 관련 종목들도 동반 강세를 보였는데요. 이렐시스와 사면은 10% 넘는 강세로 최고가를 경신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5% 가까이 오르며 사상 최고가에 다다랐습니다. 마지막으로 핵융합입니다. 어제 핵융합 관련주 동반 강세 보였는데요. 트럼프 미디어 앤 테크놀로지 그룹이 핵융합 기술 개발 업체 TA 테크놀로지스와의 합병을 추진하며 핵융합 에너지 분야에 진출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관련주에 대한 관심이 빠르게 높아졌습니다. 특히 AR 산업 확대로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차세대 전력원으로서 핵융합 에너지의 중요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습니다. AI 인프라 확장은 막대한 전력을 요구하고 기존 전력망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핵융합이 장기 대안으로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관련주 내에서는 비트로넥스텍이 상한가를 찍으며 14,430원, 일진파워가 8.5% 상승으로 14,500원입니다. 비트로테크가 3.3%, 사마콘덴서가 2.9% 상승으로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어제장에서 눈에 띄었던 네 가지 섹터 저와 함께 살펴보셨는데요. 우주, 항공과 반도체가 기분 좋은 상승 신호탄을 쏘아올린 어제장이었습니다. 이런 상승 탄력이 이번 주 우리 시장에 지속되길 바라면서 오늘 우리 증시를 움직일 섹터들은 어떤 섹터들이 있을지 끝까지 팍스경제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캐스터 이은수였습니다. 네, 저희 트렌드 섹터까지 만나봤습니다. 지금 개장한 지 한 15분 정도 지나간 상황인데 저희 지수 상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여전히 빨간불을 켜고 있고요. 장 초반보다는 그래도 상승폭이 조금은 더 커진 상황입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0.52% 상승하면서 4,127선 지나가고 있고요. 상승하는 종목이 하락하는 종목보다 적습니다. 상승하는 종목은 378개 집계되고 있는 반면 하락하는 종목이 466개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상황도 체크해 보시죠. 여전히 강보합권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0.09% 상승하면서 930선 지나가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지수 자체는 상승을 하고 있지만 하락하는 종목이 983개인 반면 상승하는 종목은 602개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동향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어제 외국인이 1조 2천억 원 넘게 사자세 보이면서 지수를 이끌었는데요. 오늘 오전장에서는 외국인이 현물 시장에서 물량을 던지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 92억 원 소폭 팔자세 보이고 있고요. 개인도 마찬가지로 331억 원 매도 우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 기관은 500억 원 넘게 물량을 담으면서 그래도 지수 방어에 성공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 상황은 이제 개인은 마찬가지로 976억 원, 1,000억
3천억 원 가까이 자자세 보이고 있는 반면 외국인은 642억 원 매도 우위 기록하면서 지수에 그래도 하방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가총액 상위단 흐름도 다시 체크해 보겠습니다. 여전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 투톱 강합니다. 이전보다 오름폭이 더 커졌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0.54% 상승하면서 11만 1,100원에 거래 체결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상승폭이 이전보다 더 커졌네요. 1.72% 상승하며 59만 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간밤에 기술주가 미증시에서 강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증시에서 반도체 투톱 어떤 흐름 보일지 이 산타 랠리 속에서 주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어제 2차 전지 강했지만 지금은 0.9% 밀리고 있고요. 현대차, 기아 같은 완성차들도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는 흐름이 좋지는 않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0.68% 상승하며 89만 2천 원에 거래 체결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상황도 체크해 보시죠. 어제 반도체 2차 전지가 강했던 반면에 바이오주는 전반적으로 부진했습니다. 알테오젠 어제 빠졌는데 지금은 0.91% 상승하며 44만 3,500원에 거래 체결되고 있고요. 에코프로 현재주들 어제 강했었죠. 그런데 지금은 각각 에코프로 BM은 0.4% 그리고 에코프로는 0.92% 밀린 채 거래되고 있습니다. ABL 바이오는 0.86% 하락하고 있는 반면 코오롱 티슈지는 0.53% 상승하고 있습니다. 저희 거래대금 상위단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지금 하나오션이 5.29%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시스템도 5.28% 상승하면서 주가의 상승부를 켜주고 있고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반면에 0.38% 밀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 실시간 종목조회 순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렌드 섹터에서 언급이 됐었던 현대무벡스가 지금 6.7% 상승부를 켜고 있고요. 한화 시스템도 5.72% 상승하면서 지금 실시간으로 관심을 받고 있다는 점까지 저희 체크해 봤습니다. 저희 오전장 상황 여기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시간 관계상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산타 랠리 정말 지속할 수 있을지 추이 살펴보셔야 할 텐데요. 이어지는 박스경제TV의 다양한 프로그램 통해서 여러분들 주가 추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고요.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점 유의해 주시고요.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같은 시간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